12시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다음 3포인트 이어가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근우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근우입니다. 예, 오늘 시장 분위기 좋습니다. 어떤 쪽을 보고 계실지 첫 번째 포인트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GTC 2025 출발. 오늘 밤부터 시작됩니다. 오는 21일까지 이번 한 주 내내 얘기를 할 것 같고 반도체주들 벌써 시동을 걸고 있는데요. 전문가님은 어디에 관전 포인트 맞추고 계신가요? 아마 오늘 이 경제방송 들으시면서 이 반도체 얘기 정말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실제로 제가 지난주 이 시간에도 반도체 얘기를 좀 많이 드렸었는데 2월 수출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특히나 소재, 장비단의 수출이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측면들. 그러니까 이게 연결되는 게 반도체 캐펙스 투자가 상당히 상승기로의 전환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지점을 짚어드렸었는데 실제로 지금 주가 퍼포먼스에 그대로 작용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고 그 중심에는 오늘 삼성전자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삼성전자가 지금 5%대 강세 보여주는 거 굉장히 오랜만이죠. 네, 그래서 이런 측면들을 고려한다라면은 이 레거시 단계, 그러니까 이 공정으로 보면은 이제 HBM의 수혜주로 볼 수 있는 후공정 단위보다 그동안 많이 쉬었던, 특히나 작년 7월을 기점으로 해서 반도체가 전반적인 하락세가 지속이 됐었는데 사실 7월 기준으로 놓고 보면 HBM이고요. 그 전에 3월, 4월부터 해서 레거시 단, 특히 전공정 단 장비, 뭐 소재, 소부장 기업들 같은 경우는 먼저 좀 낙폭이 보여줬었거든요. 그 기업들의 반등세가 추세 반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다라고도 좀 표현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게 GTC 2025랑 연관지어서 제가 설명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지금은 이제 반도체가 좋은 걸 누구나 알게 됐어요. 그 말은 뭐냐, 주가가 좀 출렁임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가 레벨, 지난주를 기준으로 해서 반도체를 담아두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 비중을 줄이면서 타겟하는 게 좀 효율적일 수가 있어요. 난 그게 아니다, 아예 차라리 기노흡으로 가겠다면은 기노흡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만은 기노흡 아니고 예를 들어 단기 차익을 보고 또 조정 나면 또 매수를 하고 모멘텀 플레이를 주로 하시는 분들은 지금 GTC 2025가 시작하면서 특히나 이제 블랙웰의 신버전이 같이 등장하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모멘텀이 좀 단기적으로 흔히 말해 이제 업종 쏠림이 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쏠림이 나올 때는 매도로 좀 대응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지점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관련 종목들을 보게 되면 우선 삼전 하이닉스가 좀 중요한데 여러분 딱 오늘만 봐도 느끼시겠지만 좀 갈리죠. 네, 이거 당분간 지속적으로 좀 갈릴 겁니다. 네, 특히나 이제 엔비디아가 이 GTC 안에서 어떤 퍼포먼스가 보여질 거냐, 그러니까 주가가 어떻게 작용될 거냐에 따라서 하이닉스는 갈릴 것 같고요. 오히려 안정권은 삼성전자에 있다. 그 말인즉슨 이제 레거시에서의 점유를 보게 되면 삼성전자가 아무래도 레거시 월등히 높기 때문에 지금 전공정단 종목 있죠. 예를 들면 동진세미캠이나 유진테크 같은 종목, 뭐 원익QNC나 이번에 캐파 늘리고 있는 하나머티리얼즈 같은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지속성이 꾸준히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단기 피크아웃은 같이 좀 우려를 해야 되는 지점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거꾸로 생각한다고 보시면 돼요. 뭐냐, 물론 기노흡은 제외입니다. 나는 아예 그냥 중장기로 봐요. 이 반도체 사이클에 대한 수익을 가져가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노내고요. 이 모멘텀 플레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지난주는 사실 반도체 하나도 안 뜨거웠어요. 근데 지금 뜨겁죠? 그럼 이 뜨거운 측면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 이제는 좀 팔아야 되는구나, 이제 좀 매도를 해야 되는구나로 판단하시면 되는 거고, 비중 추가는 저는 GTC가 끝나가는 20일 정도 기준으로 보면은 반도체 차익 물량 좀 나올 겁니다. 그럼 그럴 때 추가로 담을 수가 있는 게 되겠죠. 추가로 이번 주에 이제 마이크론 실적 발표도 있기 때문에 반도체 투자하시는 분들 잘 아시겠지만 마이크론이 뭐 점유가 엄청 앞서고 이런 건 아닙니다. 근데 풍향계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실적도 괜찮게 돌아서고 있다라는 측면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가이던스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건데, 반도체가 조정 나오는 시점에서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이루어졌고 가이던스가 좋게 나온다라면 저가 매수가 바로 유효한 겁니다. 그러니까 편차, 상방 하방의 폭이 지금 크게 작용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모멘텀 플레이는 난이도가 그다지 높진 않아요. 이 정도만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걸로 하고요. 여기 덧붙여서 봐야 되는 게 지금 GTC 행사에서 전력에 대한 코멘트 같이 등장할 겁니다. 전력 설비 오늘 먼저 반응하죠. HD 현대일렉트릭부터 LS일렉, 교성중공업. 이거 제가
다 지난주에 추천주 나간 애들이죠. 전력설비는 먼저 반응하고 있는데 이쪽은 여러분 꾸준히 관심 두셔야 될 겁니다. 전력설비 같은 경우 지금 제가 작년 수출 데이터와 상당히 많은 비교를 드리는데 올해 1, 2월 확정치가 나왔죠. 1, 2월 수출 데이터가 작년 10, 11, 12 더한 것보다 좋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작년 10, 11, 12 이 분기 실적이 안 좋은 편이 아닙니다. 굉장히 무난했고 굉장히 좋았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지금 더 좋다라는 건데 주가 레벨은 어때요? 상당히 조정이 많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 말인즉슨 전력 설비는 계속 관심 가져야 되는 거고 여기 덧붙이면은 이제 후발주들 있죠. 일진전기부터 해서 뭐 재룡전기나 이제 전선으로 보면 LS 같은 기업, 뭐 대한전선이나 관련된 이제 2등, 3등 주라고 볼 수 있는 애들도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시점이 됐다라고 저는 이야기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GTC 하면은 다양한 코멘트가 등장할 건데 이제 마지막 날은 퀀텀데이예요. 그렇다 보니까 양자 관련주들 있죠. 엑스게이트를 필두로 해서 이제 국내 양자 관련주들은 대부분 테마입니다. 이쪽은 테마 대응을 좀 하셔야 되는데 오히려 이런 소프트웨어 단위로 관심 있는 키워드들이 등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여기에서는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들이 있죠. 지금 최근에 조정 많이 나왔던 네이버라든지 카카오나 뭐 이스트소프트, 한글과 컴퓨터 뭐 이런 쪽 같은 경우는 꾸준히 관심 가져도 되겠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AI 소프트 단위 중에서 실적이 나오고 있는 애들과 실적이 안 나오고 있는 애들 구분이 좀 확실히 들어가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AI 붙은 애들 중에서 이제 낙폭이 좀 세게 나오고 있는 애들도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좀 선별화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전체 섹터로 보자라면 AI가 지금 강세인 섹터는 아닙니다. 근데 그 말인즉슨 키워드 하나만 등장하게 되면 생각보다 빠르게 좀 급등급락이 나올 수 있는데 조정 나오고 있는 애들은 급등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지점 우리가 참고로 알아둘 수가 있겠습니다. GTC 같은 경우는 다양한 키워드가 지금 예측되어져 있는 만큼 굵직굵직한 섹터 위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작은 애들까지 보게 되면은 관심 있게 봐야 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우리가 포커스를 해야 되는 게 굉장히 난해해질 수가 있습니다. 좀 심플하게 보시되 굵직굵직한 실적 베이스 종목들 위주로 보면은 그다지 어려운 일정은 아니다. 다만 이게 출발이기 때문에 3일 뒤에 끝나죠. 그러면 이제 그 이후에 대한 전략도 같이 좀 수립하면서 대응해야 되는 지점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GTC를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 것인가 얘기를 해주셨어요. 반도체는 전반으로 좀 확산돼가는 모습과 또 양자 부분도 빼놓지 않고 체크를 해봤습니다. 다음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포인트. 올라오는 중국 소비. 지난 주말에 또 내수 진작과 관련된 액션 플랜을 발표를 하기도 했었고요. 중국 소비 워낙에 오늘은 대형주들이 강하게 가서 중국 소비가 약간은 좀 가려져 있는 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조금 더 부각을 시켜주시고 또 시장 분위기와 어떤 접점이 있는지 같이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3월 초에 이제 중국에서 경기 부양책과 함께 실제로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많이 좋아지고 있는데 그러면 안에 경기 데이터를 어떠냐를 봐야 되는데 소매 판매부터 출발해서 소비 데이터가 상당히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정부에서도 같이 발표한 게 예를 들어 우리 입장에서는 공연이라든지 네. 문화에 대한 개방도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기대감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고 지금은 GTC라는 이제 대규모 행사에 아무래도 포커스가 좀 맞춰져 있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주가 좀 시장의 중심을 좀 이끌어가는 형태가 띄고 있지만 이게 끝나고 예를 들어 차익 나오게 되면 순환매 돌 수 있는 다음 섹터가 저는 중국 소비 관련 종목들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여기에는 당연히 먼저 들어가는 게 엔터주입니다. 엔터주 올해 내내 좋다가 지금 3월에 조정이 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저는 없는 분들을 채울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판단이 들어요. JYP부터 출발해서 하이브나 YG엔터, SM 큐브엔터라든지 관련된 기업들이 있죠. 이 안에서 조정 나오고 있는 애들도 있고 오늘 소폭 반등 나오는 애들도 있습니다. 근데 큰 폭, 그러니까 고가 레벨에서 보면은 대체적으로 조정이 좀 나와 있어요. 그 말인즉슨 기회를 주고 있다라고 봐도 되겠고 지금처럼 좀 조용할 때 거래도 많이 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관심을 둬야 되는 섹터로 둘 수가 있겠고요. 그 안에 재료들을 보면은 중국 공연이 좀 가까운 일정에 있는 애들이 우선 반응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건 좀 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덧붙여서 이제 크래프톤을 필두로 해서 게임주들도 저는 관심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실제로 크래프톤이 실적 발표 이후에 좀 세게 내려갔었어요. 39만 원에서 거의 31만 원 레벨까지 내려갔었는데 거의 다 회복했죠.
지금 35만 원 레벨 기다리고 있고 중요한 거는 이제 크래프톤이 이제 실적에 대한 이제 컨센이 높았던 거지 실적이 안 좋았던 게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배틀그라운드의 원툴 아니냐 이런 비판을 좀 받고 있긴 합니다만은 지금 신작을 계속 발표하고 있죠. 올해만 해도 신작 발표가 4개 이상 예정되어져 있는데 저는 꾸준히 관심 가져야 되는 종목으로 판단하고요. 크래프톤과 더불어서 이런 크래프톤처럼 대장주 움직이게 되면은 NC소프트나 뭐 윌메이드 이런 기업들 있죠. 카카오 게임즈도 포함해서 이런 기업들도 저가 매수세, 그러니까 바닥에서부터의 반등이 충분히 가능한 영역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크래프톤 정도야 이제 하이 레벨에서 좀 있기 때문에 가격 부담감이 좀 있긴 합니다만은 타 종목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말해 좀 싼 맛에 매수할 수 있는, 그러니까 밑에서 좀 비중 조절만 해두면은 앞으로 퍼포먼스 기대할 수 있는, 호흡을 짧게 가져가는 것만 아니면 게임주들도 저는 충분히 관심 있게 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추가로 뭐 펄어비스라든지 컴투스 같은 종목들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신작 기대감 일정 맞춰서 보게 되면은 좋은 찬스 줄 수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서 게임주들도 관심 있게 볼 수가 있다. 게다가 중국에서 지금 문화 개방에 대한 이야기를 중국 정부가 직접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판호 신규 발급도 저는 충분히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 지점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이제 미용기기까지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APR은 제가 추천주 드렸었는데 참 많이 올라가가지고 이제 신규로는 진입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APR 포함해서 피부 이제 미용 기기들, 원택이나 비올 같은 기업들 이런 쪽도 보면은 슬금슬금 움직이고 있죠. 바닥권에서. 원택은 좀 많이 올라오긴 했습니다. 얘네들 우리가 봐야 되는데 특히나 이제 미국향 데이터가 지금 조금 빠지고 있는 대신에 중국향 데이터들이 올라오고 있는 기업들이 있어요. 피부 미용에서. 그리고 피부 미용 바이오 기업들 있죠. 휴젤이나 파마 리서치 같은 기업들 여전히 좋거든요. 데이터가. 그러면 얘네들도 지금 중국 관련 모멘텀이 아직은 부각되지 않았을 때 선점해 둘 수 있는 영역으로 둘 수 있겠고 APR 정도만 제외하면은 가격 부담감을 크게 가져가는 애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지점만 고려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중국 관련된 모멘텀이 지속되었을 때 좀 수혜 가능한 섹터들을 구분해 보면 이렇게 좀 압축할 수가 있겠고 화장품이라든지 이제 화학주 같은 것들이 이제 중국에 대한 기대감으로 단기 급등할 수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걔네가 수치 지키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화학주나 이제 화장품보다는 미용기기 그리고 미용 바이오 쪽이 오히려 낫겠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걸 좀 정리하자라면은 지금 중국 소비 데이터가 올라오는 걸 토대로 얘네들에 대한 기대감을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고 있는 건데 예를 들어 경기 데이터나 소비 데이터가 꺾이면은 이 종목들은 이제 단기 차익 실현하고 그냥 나가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들만 잘 고려하면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중국발 모멘텀을 가진 종목군들, 엔터게임, 미용기기까지 두루두루 좀 봤는데 그러면 이 세 개의 종목군 같은 경우는 어떤 시점에 접근을 하더라도 대체로 매력도가 좀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세요? 아니면 그 중에 조금 더 우리가 접근을 했을 때 수익 낼 만한 섹터, 토픽을 꼽아주신다면 어떤 쪽일까요? 탑픽 꼽으면 당연히 엔터죠. 엔터가 탑픽이긴 합니다만은 이제 호흡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아요. 왜냐면 엔터주들은 바닥 대비해서 반등이 어느 정도 나온 상태로 조정이기 때문에 이제 모멘텀 플레이는 적합합니다만 아예 저가 매수로 해서 긴 시간 가져가겠다면 좀 안 맞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내가 어떤 스타일을 했느냐에 따라 좀 갈릴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선호도 높게 보고 있고 또 실적 퍼포먼스가 앞으로 좀 세게 나올 수 있겠다 싶은 애들은 엔터에 좀 가깝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다 같이 움직이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개별 스터디를 좀 하셔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바이오 얘기해 봐야죠. 장중 내내 반도체 쪽에 열광을 하고 또 방산이라든지 이쪽 얘기 많이 나눴는데 막판에 알테오젠이 이 마지막을 화려하게 장식을 해주는 오늘장의 히어로가 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굵직한 공시를 내놓으면서 현재 주가가 급등세를 펼치고 있고요. 이 코스닥 시총 1위 종목이 10%나 오름세를 나타내기 때문에 코스닥 지수도 활기찬 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이오 가격 매력 업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많이들 궁금해하실 알테오젠 이 공시가 가진 의미도 좀 궁금하고요. 그 밖에도 학회 모멘텀이 이번 주에도 페어마켓라든지 이어지니까 제약바이오 전반으로 좀 봐주시죠. 그러면 제가 밤새야 되는데, 네, 제가 좀 최대한 압축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알테오젠은 제가 방송 들어오기 5분 전에 공시가 나와가지고, 사실
이거 제가 2주 전부터 알테오젠 3월 공시 예정인 거를 좀 코멘트를 많이 드렸었는데, 들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뭐 다 들고 계시겠죠? 그래서 이거 알테오젠 좋은 거 누구나 알고 있었고, 3월에 라이센스 아웃 기대감 가지고 있었던 것도 뭐 다 얘기 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엄청 특별하다 이렇게 얘기 드리긴 좀 어렵습니다. 다만 그러면 지금 나온 라이센스 아웃 계약이 뭐 작은 내용이냐? 전혀 아니에요. 아스트라제네카의 지금 자회사 임핀지 대상으로 한 건데, 영국이랑 지금 미국 법인 두 개 같이 들어갔죠. 라이센스 아웃이. 금액으로 보게 되면은 지난 이제 11월에 있었던 다이치 상큐보다 큰 금액의 라이센스 아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퍼포먼스가 되게 크게 작용하겠죠. 들고 있는 분들은 더 보세요. 이런 쪽 같은 경우는 대놓고 좋으니까. 그래서 이런 측면들을 이야기 먼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사실 제가 오늘 가져온 주제는 이제 알테오젠 내용은 아니었는데 라이센스 아웃 계약이 좀 나오다 보니까 설명을 간략하게 드린 거고, 지금 알테오젠이 먼저 저는 터뜨렸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3월에 지금 GTC에 다들 아무래도 이목이 좀 쏠려서 그렇지 실제로 지금 봐야 되는 애들이 꽤 많아요. 네, 바이오에서 3월 바이오 안에 재료 갖고 있는 애들이 굉장히 많고, 우선 지금 약간 조심해야 되는 애들 먼저 말씀드리면, GI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물질 하나 가지고 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퍼포먼스가 저는 어느 정도 나왔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쪽도 제가 플랫폼 5대 플랫폼 하면서 설명을 많이 드렸었는데, 이제 슬슬 차익을 봐야 되는 자리에 도달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 지금 새롭게 이제 등장할 기업들은 이제 AACR 기준으로 초록 공개하는 기업들, 그리고 유럽 페어마켓 타겟으로 볼 수 있는 애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한양행. 유한양행 들어가면 얘네 같이 하는 이제 오스코텍 같이 가겠죠. 오스코텍은 지금 자회사 상장, 제노스코에 대한 상장 일단 철회한 상태인데, 사실 그게 좀 불안해서 저는 오스코텍 보느니 유한양행이 낫다라는 마인드긴 합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쪽이 일단 지금 들어가는 애들이고, 뭐 보로노이도 마찬가지로 페어마켓의 재료는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여기에 덧붙여서 이제 AACR을 기준으로 본다라면은 리가켄바이오, 알테오젠은 지금 머크의 3상 데이터 발표 아직 안 했습니다. 이거 그냥 개별 라이센스하고 재료 나온 거예요, 오늘. 그러니까 별개의 재료가 남아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되는 겁니다, 알테오젠은. 그리고 한울바이오파마도 지금 데이터 3월에 나와야 되죠. 그리고 SK바이오팜도 신규로 이제 수면치료제에 대한 재료가 나와야 됩니다. 네, 이렇게 하나하나 따지면은 3월 대상으로 한 게 지금 굉장히 많아요. 그만큼 국내 바이오테크들이 좋은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퍼포먼스 초반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 지금 하나하나 재료 노출될 때마다 세게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시장이 작년처럼 바이오에 비흡자 들어가면 다 날아가는 구조 아닐 거예요. 재료에 맞게끔 대응을 하셔야 되는 게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지 좀 고려한다라면 내가 어디 봐야 되는지만 좀 명확하게 하면은 바이오는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라이센스 아웃 기대감 보유하고 있는 게, 제가 이 주제로도 이제 알테오젠을 얘기하려고 했는데 오늘 라이센스 아웃이 나왔으니까요. 이제 이 재료를 소화하면서 상승이 좀 이루어질 겁니다. 이제 50만 원 레벨 정도까지는 단기적으로 좀 볼 수 있다라고 좀 판단하셔도 되겠고, 단기 차익이 나오는 구간에서는 없는 분들이 담아야 되는 구간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올라가는 구간에서 따라가는 거는 좀 리스크가 있다. 없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조정 나오고 담아보자,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이오가 재료 남아져 있는 기업들 중에서 가격 매력도가 좀 위에 있는 애들이 있죠. 그러니까 싼 기업들, 얘네들을 좀 유심히 보시면은 3월에 GTC 이후에 시장이 한 바뀔 겁니다. 반도체 좋다 하지만 매일같이 상승하진 않아요. 그러면 반도체가 좀 조정 나온 시기에는 바이오라든지 제가 이야기 드렸던 중국 소비 관련주들이 그 자리에 메꿀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포트폴리오 입장에서는 좀 구분지어서 담아두시는 게 유리하겠죠. 그래서 이 정도 전략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테오젠 보면서 부럽다 하시는 분들, 이미 오른 종목 말고요, 또 잠재적인 모멘텀이 있는 제약 바이오 종목군들 미리 찾아보시면은 그 기회가 여러분들께도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포인트 알아봤고요. 오늘도 시간이 좀 없는 느낌인데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더 자세한 얘기 풀어주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반도체랑 바이오 얘기 제가 사실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저희가 한 10분 정도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시간에 좀 한계가 있어서, 제가 못다한 얘기는 오늘, 제 공개 방송 이제 오후 4시에 시작합니다. 제 유튜브 김근우의 근본 투자 진행하고요. 많은 분들 참여하셔가지고, 지금 반도체 바이오를 중심으로 해서 중요 섹터들에 대해서, 또 종목들에 대해서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내용 전달해 드릴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오른 거 말고요. 여러분들께도 지금 수익을 잘 내줄 만한 그런 아직 움직이지 않은 종목군들도 많습니다. 김근우의 근본투자 유튜브에서 채널 찾아주시고요. 오후 4시부터 라이브 방송 함께 하시면은 종목 조금 더 구체적으로 소개해 드립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3포인트였습니다.